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저는 공릉 1, 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부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원구 보건소 심혈관 질환 검사 장비 재도입에 대한 건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원구 보건소 심혈관 질환 검사 장비 재도입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좀 잠시 앉아 계시다가 좀 이따 너무 오래 서 계셔가지고 좀 이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는 2015년 당시에 전국 최초로 심혈관 질환 검사 기계를 도입하였다고, 구민의 심혈관 건강을 챙기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검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혈관 질환 검사는 지난해 2024년 6월 검사 기계가 노후하고 고장났다는 이유로 검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심혈관 검사가 건강,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지 않고 중단시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꼭 다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건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주민의 건의를 보건소에 전달하였고, 보건소 생활보건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맥파를 이용한 위험도 예측 장비로 측정 결과의 정확도 및 재현성이 낮아 진단 검사로 활용 불가하며 결과 해석 기준 및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임상적 유용성 및 활용도가 낮음. 또 투입 예산 대비 지속적 검사 수요 감소 및 사업 성과 미비로 검사 재개 비효율적이다 라고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섞여 있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좀 약간 당혹스럽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서민들이 중증 질환이 되어서 흉부외과 수술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대형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전국의 다른 보건소들도 끊임없이 효과적인 심혈관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맥파 검사, 우리는 맥파 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를 하기도 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조영술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도야 한계가 있겠지만 이게 효율성 없다고 멈출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고장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면 다른 더 좋은 기계의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검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업 폐기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확한 기계 다시 들여다놓고 주민들께 어서 검사하시라고 엄청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사업보다 우위에 놓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매우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보건소가 국민 사망률 2위 질환에 대한 초기 검진도 포기하고 국민 건강을 어떻게 챙기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 심장질환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등 생활습관성 위험 요인이 늘어나면서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등의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코로나이저 맥파 검사 기계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데 성능이 어떤지 알아도 보고 그래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혈관까지는 못해도 심장 기능 진단하는 심전도 검사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피부 표면에서 기록하여 심장 박동의 리듬, 전도 속도,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방법도
맥파 검사와 비슷하게 간편하고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의 조기 발견에 효과적이어서 임산부들도 자주 하는 검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 감별 기능이 좋아서 골든타임 진단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맥파 검사처럼 비침습적, 저비용 검사이고 반복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기 건강검진 및 추적 관찰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여러 통계도 심혈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2010년도에 43명, 2020년도에 68명, 24년도에 79명입니다. 부정맥 진단율도 올라가고 있고 심장질환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스트레스,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심장질환이 꾸준히 증가 중이고 노원구 인구 적용을 했을 때 약 5배 발생의 통계치가 추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장질환은 조기 스크리닝 없이는 무증상 환자 발견이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래서 심전도 검사나 심혈관 검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인데요. 여기는 심전도 검사도 하고 우리 구가 하고 있던 맥파 심혈관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화면이 없었나 보네요. 네, 화면이 잘린 것 같습니다만 금천구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 조기 발견이 가장 큰 효과일 것입니다. 돌연사와 응급 상황을 미리 좀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 자원을 효율화하고 저비용 선별로 불필요한 고가 영상 검사 의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인구가 다수인 우리 노원구 인구 구조에도 적합한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청장님 이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비용을 알아보니 물론 이제 몇 년 전 통계이겠지만 다른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계를 그냥 들여놓으면 되는 정도에서 몇 가지 장비 추가되는 거여서요. 이게 다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업들의 제안과 건의가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업은 좀 다시 복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혈관 맥파 검사든 심전도 검사든 뭐든 다른 사업들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여쭙고 싶고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뭐 예산이야 뭐 저 기계야 뭐 1억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새로운 기계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의사의 문제입니다. 이걸 판정해내는 판별해내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아쉽게도 제가 이번에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는데 심장 질환을 판독해내는 의사가 아닙니다. 현재 이걸 판정하시는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넘게 하면서 5천 명한테 검사를 다른 데 가서 권했는데 5천 명 검사에서 5명 가서 권했는데 5명 다 심장에 문제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꼭 의사의 문제가 의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2번씩 심전도 검사를 하러 갑니다. 저는 아산병원에 갑니다. 방금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딱 그 방식대로 합니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이 맥파 이렇게 발목 2군데 하고 심장하고 이렇게 잠깐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근데 검사의 뭐 간편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그 심장 전문의가 봅니다. 이거를 제 검사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느냐? 결국 의사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똑같은 검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이걸 판별해내는 이 능력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큰 병원으로 몰리는 건데 제가 이걸 듣고서 의사가 있냐?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 자신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는 이제까지 이런 검사들을 판독할 수 있는 검사 결과지를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10년 동안 그랬다고 진행을 봅니다. 해온 저는. 건가요? 네. 잘못된 운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뒤늦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보건소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파나 그건 모르고 금천은 왜 하는지는 노원구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그걸 판독할 수 있는 결과지를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그러면 아니 있는데 정확치 않다는 의사가 합니다. 근데 심장 전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전문의가 아니면 심혈관 검사 기계를 정확히 판독할 수가 없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야 가까운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을 뭐 멀은 것도 아니고 보건소 오는 것과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가면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기 검사를 맡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문의의 소견을 받고 판정받는 게 훨씬 그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민간 병원에 이제 대형 병원의 의료진에게 한번 여쭈어봤어요. 여쭈어봤는데 보건소에서 당연히 이런 기능을 1차로 거치는 게 병원으로 몰리는 걸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좋은 기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장님께 그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진행해왔던 검사는 코로나이저 맞나요? 이름이? 네? 뭐야? 기계 이름이? 예, 코로나이저라고 하는 맥파 검사 기계입니다. 심혈관, 혈관의 흐름을 검사하는 장치였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새로 출시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게 된 장비여서 저는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전도 검사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기본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지를 예, 심장 전문의들이 봅니다. 네, 백병원이나 예. 제가 다닌 아산병원은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그래서- 결과지를 지금 우리는 보건소는 심장 전문의가 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기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기계가 잘못되지는 않겠죠. 근데 기계의 성능이 몇 년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걸 저는 판독해내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저는 보건소로부터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기계가 오래되고 낙후했고 그동안 정확도가 떨어졌다. 계속.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 직원 보고 받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를 그냥 새로 사면 됩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지금 기술이 좋아서 했는데 저는 이걸 판독을 누가 하냐 네. 그걸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이걸 용납하기에는 상당히 국민들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장애인 제가 치과병원 하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가서 그 견학을 갔다가 제가 포기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진료하는 걸 보고 이 전신 마취다 뭐다 하면서 와 이거는 보건소나 구청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그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예.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 이거는 구청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심장 전문의가 검사도 하고 그 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그동안 그 시스템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구청장님, 그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 결과지가 명백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우리 의사가 심장 전문의예요, 아니에요? 현재 뭐 전공하신 분이? 내과예요?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심전도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군은 물론 심전도 검사는 심장 기능을 판독하는 것이지 혈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었던 게 10년간 그렇게 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5,000명 정도가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5,000명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딱 5명 정도 한번 병원 가서 해보세요.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10년 동안 5명입니다. 5,000명 중에 5명. 물론 다 심장이 건강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더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5명도 병원 갔더니 심장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건강과 관련된 그 전문의도 아니신 분이 내과 전문의가 이 심장 이것까지 보면서 판독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네. 약간의 찝찝함이나 의심이라도 있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거. 구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만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기계가 아닌 심전도 검사라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예, 심전도 심장 검사는 전문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보고요. 예, 상의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절박하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일반 사업처,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고 정확해야 되지만, 그런데 다른 일반 사업처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한 게 건강 관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중요한 질환인 만큼 이 사업을 너무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는지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살펴주십사 하는 이게 요청입니다. 이 절차 플로우가 우리가 중계 평생관리센터나 상계 보건지소에서 이제 그 검사를 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지고 좀 찝찝하게 받을 바에야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가서 정확하게 받고 심장 전문의한테 소견을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물론 거기 가서 조영술도 하고 뭣도 하고 조영술 하면 안 좋죠.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저도 제가 아산병원 가서 예. 1년에 2번 가는데 조영술 안 합니다. 예, 모든 딱 국민들이 기본적인 그거 합니다. 근데 모든 그걸 국민들이 판독을 심장 전문의가 합니다. 예, 보건소보다 조금 더 고가의 비용으로 모든 국민들이 대형 병원을 계속 찾아다니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보건소가 기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건소 역할이 어디까지냐. 네. 그러니까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논리로 하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엄격하게 금지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금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저는 상식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을 강화시키지 않는 국가 정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공공의료 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준비시키고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해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방향을 가지고 뭐 토론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뭐 어디까지 공공의료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토론하자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러는 데는 다 이제 그런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문제 의식과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고민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계속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중계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지금 짓고 있는데 또 마들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저희가 주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 보건지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말씀대로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뭐 이렇게 평생건강관리센터 정도의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 어르신 한의학 치료, 뭐 월계 보건지소 그런 정도로만 머물러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지금 보건소하고 최근에 이제 토론을 좀 하자. 그리고 모범 사례 같은 걸 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공공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도 많이 따져봐야 될까요?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일단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의원님이 던지시는 이 의제가 그런 의제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금 더 이걸 문제를 조금 더 토론하고 조금 더 수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건강과 생명 관련한 문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무책임한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포기하지 말고 공공의료의 기능, 건강 예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끝내지 말고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예산 잘 아닙니다. 알고 계실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교육 관련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특구라고 얼마 전에 이제 교육감님도 오시고 내년도에 방향도 제시가 돼서 자료도 잘 훑어보았습니다. 노원구 및 주변 5개 구 2024년, 25년 예산 중 교육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2025년 올해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8%인 178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2.58% 감소할 때 교육 예산은 23.98% 이전에 24년에서 5년으로 넘어올 때 감소를 큰 폭으로 지난해 한 바가 있습니다. 25년에 교육 예산을 감축한 동북권의 자치구는 우리 구와 강북구뿐인 상황이고요. 이 예산이 26년에 만회될 거라는 기대는 또 다시 26년도 예산안을 받아들고 또 마이너스 2.28% 추가 감소로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25년도 교육비 예산이 주변 5개 포함한 동북권 6개 구 중 4등인 상황인데요.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우리 구를 내세우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이제 앞으로 더 아마 애를 써 가실 텐데 예산 편성이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연속 2회에 걸쳐서 아무리 전체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청소년 인구 가장 많은 구라고 늘상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과연 긴축 예산 편성을 할 때 교육을 이렇게 많이 축소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중랑구나 동대문구보다도 교육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노원구를 강북권의 교육도시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교육기관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립 학원가, 유명 학원가의 유명세로만 만들어진 것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서 앞으로 예산 사정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잘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자료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요. 네. 예. 지금 이 자료라는 게 비율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액수도 있고 비율도 있습니다. 지금 2025년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유치원 무상 급식비라든가 입학 준비금, 교육비 경비 다 합하면 123억이거든요. 네. 도봉구는 82억입니다. 82억. 네. 인구가 다르니까요. 강북은 71억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교육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가 2018년부터 구청장 되고 나서 지금까지 교육 예산을 한 8년간 투입한 예산을 총액을 내보면 저희가 한 1,3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남, 송파 다음으로 저희가 3위 정도 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8년간 쭉, 그러니까 의원님은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를 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저도 이 임기 중에 교육 경비, 교육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시 3위입니다. 3위. 적은 건 전체 아니죠. 금액이요? 예. 예,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3, 4위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많이 했잖아요. 네. 강남 송파 다음으로 노원 아닙니까? 네.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가 문제죠? 아니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 총액이 규모가 큰 거는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제 말씀은. 아니 그러더라도 구청장님이 노력을 덜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구수와 교육특구를 준비해 나가는 것에 맞게 교육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보장이 안 된다고요? 물론 강남 서초하고 비교해서 그냥 그걸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우리가 교육 예산의 상당수가 급식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 시비가 대부분 많죠. 네, 대부분 많죠. 굉장히 그거는 많죠. 인구수 대비잖아요. 학교 수 대비고요. 학생수 대비고.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 저희 전체 예산에서 예. 상당한 120억 넘게 교육 예산하고 시설 개선하고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미래교육 특구지구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나 교육청이 줄어들 때 저희 노원구만 10억씩 매년 편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그 교육지원과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행정재개위원회에 있는 이 전 과정에서 그 점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제 의견은 급식 예산 외에도 조금 더 전망성 있게 교육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기획이 생겨나야 되는 게 아닌가. 급식에 대한 기본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0% 20%로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청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이제 이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까. 그러니까 각 분야를 들여다보면 다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어르신 관련 예산만 뜯어보면 당장 일자리 사업 이야기 나오실 거고요. 장애인들만 뜯어보면 장애인분들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 늘었다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 이 살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예를 들면 학교 시설 개선 예산만 누가 또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그럼 미래교육지구에 그동안 우리가 10억씩 투자한 건 뭐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교육 예산을 봐주셨으면 하고 친환경 급식비도 97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은 게 당연한 건가요? 근데 당연하지만 전체 예산의 규모에서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수가 많아서 당연한 거니까 97억은 당연한 거고 학교 시설 개선은 그것과 상관없이 더 확 올려야 돼. 더 많이 편성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전체 예산을 짜는 구청장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는 시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고요. 미래교육지구 같은 좋은 사업들의 예산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학교 급식 예산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학생 수 대비 나오는 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거에 맞게 조정 교봉을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물론 복지에서 학교 급식비는 이게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예산하고 다릅니다. 그건 매칭에 의해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는 국가에서 뭐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어쩌면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행사하면서 등나무공원에서 행사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게 잘 몇 년째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절감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총액을 단순히 수십억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급식 예산 외에도 조금 더 목적의식적으로 교육 예산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한 말씀만 말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싶었습니다. 그 미래교육 특구가 그 전에 이제 혁신 교육으로 교육 특구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시장이죠.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노원구 그때 노원구가 한 10억, 교육청이 한 10억, 서울시가 한 5억 정도에서 막 20억 넘게 저희가 혁신 특구로 해서 교육 특구로 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서울시 예산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원구가 이게 저희 굉장히 고민이었죠. 이 노원구 그러면 10억 가지고 과연 그동안 예산이 캐파가 2배에서 절반으로 줄어버렸는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우리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저쪽도 안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가 견결하게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왔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처음보다 많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정근식 교육감이 와서 MOU 체결할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이쪽 예산은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겠구나. 정말 동결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해왔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서울시가 했던 부담까지 좀 교육청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마냥 늘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육청에도 저희가 계속 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구청장님께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이를테면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 오시던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방어뿐만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기획과 추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임기 다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입장이시고 계속 하실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활동하시면서 그런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네. 싶어서 의견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잘 심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예산 네, 잘 제출해 알겠습니다. 놨으니까요.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다음 교육을 하려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밥심이 있어야 하니까요. 학교 급식에 관련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감사히도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식재료를 먹고 어린이집 다닐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예산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노원구 20. 구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해 노원구가 구비 100억 가까이를 매년 투입하면서 그리고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거리를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누구나 소득 환경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매우 소중한 전 국가적 사업입니다. 누가 했는지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잘못되면 굉장히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사업이어서 누군가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식수 인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정부청사랑 비교하면은 조리사 1인당 약 55명 정도라고 하네요. 국회도 한 80명 정도 되고 식수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학교 급식은 전국 평균이 1인당 120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평균은 더 많아요. 149명이라고 하는데 강남 쪽에 식수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원구 96개 초중고 특수학교 현황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학교 급식 현황 공시되는 곳에 들어가서 한 개씩 다 모아서 조사를 해보았고 대체로 정원이 적은 학교는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급식을 보장하고 있는데 과밀 학교들이 굉장히 힘들게 급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는 노원구에 있는 A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조리 종사자가 5명이고 그리고 1인당 151.8명의 밥을 하고 계십니다. 노원구에서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 96개 학교 중 46개 학교에서 조리사 1인당 100인분 이상의 밥을 하는 노동량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정원이 적은 학교는 좀 나은 편입니다. 100명 이하의 식수 인원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이고 중고등학교에서 13개 학교가 일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주신 자료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96개 학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조사 결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은 공공식재료 유통창구인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학교가 96개 학교 중에서 74개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고, 수산물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74개 학교는 4단계에 걸쳐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검사하려고 공공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모든 식재료는 웬만하면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96개 초중고 특수학교의 김치 안전성 검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는 김치와 쌀을 지난 시기 수년 동안 공동구매를 해서 우수식재료를 공동구매해서 학교들에 공급을 해왔고, 그 예산도 감당을 해오고 있었고, 그 중에 쌀은 이제 올해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김치만 남겨서 식재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64개 교가 10월 21일에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고, 이용하지 않는 학교 32개 교는 현재 식재료를 어떤 업체로부터 유통받고 있는지, 어떤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노원구가 식재료 안전성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본 거고요. 가장 중요한 쌀에 대해서는 노원구가 식재료 유통 사항을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쌀 공동구매를 했을 때는 이용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친환경 유통센터로 넘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파악하고 있지 않고, 현재 제가 파악을 요청해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과 우리 직원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너무 많은 급식실 노동, 그리고 골병드는 일이라서 일로 유명한 급식실 노동이 있고, 폐암 발병률이 35배라고 하는 급식실 노동을 많은 조리사분들이 10년 넘게 감당해 오고 계셨고, 일해서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그만둔다는 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조리 종사자들이 급식실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이 더 많이 떠나고 있고요. 이렇게 떠나면 학교들은 급식이 감당이 안 되니까 위탁으로 점점 더 많이 전환을 지방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재료 안전성 제때 감독하기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서 1인당 식수인원 근무 환경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중노동에, 너무 과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쌀과 김치,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 유통 현황 및 안전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관리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100억 가까이 지금 급식 지원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재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또 학교들도 긴장을 하고, 식재료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또 공공식재료 유통기구인 창구인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도 점점 자기관리 감독에 대한 시스템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기관 대 기관에 이제 예를 들면 학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에 있는 급식을 예를 들면 구청으로 권한을 준다면 제가 그냥 권한을 가지고 조리원 식수 인원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예를 들면 검사 같은 것도 전문 기관하고 해서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속된 말로 속도 편하고. 근데 저는 이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교육청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식수 인원이나 이런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다 통제를 하고 또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받는 것이고요. 또 교육청이 이제 물론 교육감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건 또 교육감 나름의 그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좀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친환경 유통센터, 옛날에 저희 구청에서 전문, 이렇게 전담하는 인원도 있어. 그때는 동북사구 유통센터가 운영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저희가 친환경 이제 강서구에 있는 유통센터로 다 넘기면서 거기서 이제 식재료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는 훨씬 거기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검사라든가 수산물이 농산물이든지 예를 들면 이 검사를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뭐 학교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말 뭐 농약 잔류도부터 뭐 무슨 옛날에 무슨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방사능 검사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유통센터가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을 우리 학교들이 거기서 그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거기서 검증된 그런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70개가 넘는 학교가 이용하고 있는데 17개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안 하고 있는 학교들한테 권장을 해서 그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이미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상정을 하셔가지고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시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 노원구에서 또 아이를 키우고 지금 또 이제 다 키워서 노동하러 나가신 노원구 주민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이웃구의 자치구의 주민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학교급식법 개정되어서 더 이상 학교급식이 가장 산재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귀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노동을 하는 곳인데 사회적으로 너도 나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목소리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식재료 문제는요. 이게 제가 걱정이 되었던 건 이게 부서 직원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챙기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 공동구매 사업 종료할 때 친환경 유통센터로 넘어가면 괜찮겠냐라고 제가 이제 집행부에 여쭤봤을 때 괜찮을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거기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금세 이제 그 이후에 쌀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놔버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뭐 직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하나를 챙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우리 민선 8기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 학교급식이. 그렇죠? 온 나라가 다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려면 너도 나도 다 안 쓸 수 있는 사업이 돼버려서 이제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쌀, 김치,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 유통 현황이 완전히 파악되고 파악을 해도 공급이 딸려서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 어민들 공급하는 거 굉장히 양이 딸려서 친환경 식재료를 신청을 했는데도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체크를 해도 이제 70% 친환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우리 구가 자주자주 체크를 하면 물론 학교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이것이 잘 챙겨지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새벽마다 온 나라가 이 아이들의 급식을 챙기기 위해 지방에서 식재료 가지고 새벽길을 달리고 있고 급식 노동자들이 새벽밥 먹고 출근하셔서 아이들의 급식을 짓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조금 더 잘 챙겨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던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나 등등에는 업무 실적 등등 자료에는
커피 박물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서 커피 박물관,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구정질문에서 발언하기 전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구청장님.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잖아요.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임기 동안 공릉동 지역이 이제 노원구의 가장 남단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미진하게 되었던 부분을 보충하시고 또 문화도시 노원의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뭐라도 하나 더 생기면 좋아하시는 일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고 문제인식을 전달하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겠는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진행 방식은 앞으로는 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터놓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히 자료를 만드느라 표현이나 날짜에서 네네. 다소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이 전시관의 장소는 다들 잘 아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한복판에 이전에 지금은 신규 새로 지은 개관한 고객지원센터로 이전한 상인의 사무실이 있던 허름한 오래된 건물의 2층과 그 위층인 3층을 추가로 임차해서 이제 전시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상인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억 5천에 55만 원 월세를 내면서 우리 구가 이거를 임대하고 있었고요. 12월에 작년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작년 12월에 내부 결제를 통해서 예비비를 2,300만 원 승인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12월 19일자로 계약서를 보니까 12월 19일자로 임대차 계약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2층은 원래 올해 5월까지 상인의 사무실 임대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날짜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커피 박물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작년 12월에도 이제 이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집행부에 고심이 있으셨던 걸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예비비를 또다시 7억 9,200만 원 승인을 해서 올해 1년 내도록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수탁자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커피 축제 때 전시전을 하고 그리고 전시관 디자인과 제작 설치 용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설계를 했는데 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약간 다소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12월에 일단 개관 예정이라고 저는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는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로 계약금 선지급금 2,300만 원 지출한 것이 최초 보고되었고 그리고 8월 28일 날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 민간위탁 추진 결과가 행정재경위원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아니라 추진 결과 보고로 된 이유는 협약서에 여기에 위탁금을 주고 그 돈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리모델링과 임대료를 해서 맡겨놓으면 그분이 여기서 카페도 운영을 하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90%를 수익금을 그분들이 가져가셔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는 이런 구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요건이 되지 않아서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이제 다음 주에 예비비 7억 9,284만 원 예비비 지출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내년도 임차료와 유지비 예산안 심의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다시 표 넘겨주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8억 1,584만 원이 맞나요?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 선지급금, 잔금, 전시관 건물 임차료, 그다음에 관련 용역비 이렇게 해서 2월 임시회 보고에서 2,30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 때 7억 9,200만 원을 보고받는 이런 구조로 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반 동안 위탁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게 이 위치에 이것을 만드는 게 과연 흥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의 말씀 많이 해주셨고 시장과 과연 시장으로 유입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과연 시장과 잘 어울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도 많으셨는데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흥행할 것인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외로 했으면 좋겠는 게 다 같이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측이고 추측이고 바람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긴장한데 커피박물관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민선 8기 오승록 구청장님의 일관된 사업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릉동을 그렇게 커피 브랜드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기조를 동의 여부를 떠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토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어떤 과정으로 처리했는가에 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자 계약서상 용도가 커피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3층까지 임차를 해서 커피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쯤 최초로 가지셨습니까? 그게 한 7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물론 그 장소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청에 대해서 공릉동 숲길을 걸으면서 여기를 좀 문화의 중심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마포의 경의선 숲길처럼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쭉 봤더니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앵커 시설, 그러니까 커피 가게는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리고 전에 거기 문화 시설이 좀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예를 들면 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리 공방, 주얼리 근데 물론 그 뒤로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거리에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여서 뭔가 중간에서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거점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굉장히 초반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늘 이야기를 해서 혹시 빈 공간이 나오면, 빈 건물이 나오면 구청으로 연락을 좀 달라고 해놨는데 결국은 그때 보니까 나오면 그냥 바로 다 다른 가게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아냈습니다. 결국 못 찾아내서 무슨 유치원 건물로 쓰던 것도 나왔다 그래서 그걸 다 전부 다 사드릴까 사가지고 거기를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1층을 화장실로 하고 2, 3층을 커피와 관련된 문화 거점으로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마침 이제 그 상인의 사무실이 고객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옮기게 되면서 물론 이제 시장 안에 있고 후문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되고 2층, 3층이라는 좀 핸디캡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경동시장의 옛날 경동시장 영화관으로 쓰는 곳을 스타벅스가 인수해서 개조해가지고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서 대박난 그런 기사가 좀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강원도 원주에 갔더니 2층 시장 2층에 청년들이 가게를 내가지고 굉장히 히트시킨 그런 사례들도 제가 좀 알게 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커피 축제가 또 그때쯤에 기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커피 축제, 어차피 커피 거리로 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하나의 또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적당한 공간이 없었었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고 후문에서 바로 30m 정도 들어가면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서 여기에 커피 박물관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부소장님, 시간이 5분 남아서 예,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3개를 네.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네, 네. 잠깐 메모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을 한 2분 정도 이내에 네, 네.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할 시간 1분 네.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물 확보를 위해서 2,300만 원 계약금 성금은 예비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7억 9천만 원 정도를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한 1월 달에는 예비비 7억 승인. 하지 않았을걸요? 아까 보니까 5월인가 6월에 예비비 승인 1층은 그 잔금 처리한 걸로 제가 아까 네? 그 예비비 7억 승인한 9천은 게 언제입니까? 7억 9천은 5월인가 6월에 승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7억 9천 승인은 1월에 하셨고 지출을 아마 5월에 하셨을 겁니다. 1월 달에 7억 9천을 집행을 했어요? 한꺼번에? 올해 1년 동안 쓰실 지출하실 금액 이게, 7억 9천을 네. 1월 달에 한꺼번에 승인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출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신 이런 상황으로 저는 네,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또 이게 질문을 주시죠. 네. 예,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이제 그 승인하신 거 하나, 또 하나는 어쨌건 결과적으로 뭐 예비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제 어쨌건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사업이다 네, 보니 네, 네. 의도하지 않게 어쨌건 간에 다 떠나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내년 이제 임차료 승인을 계속 받아 안게 되는 이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의회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거금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에 수억을 선집행하고 사업 보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는 해당 건물에도 카페가 1층에 있고요. 주위에 카페가 이미 많이 있는데 카페 주인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임대료 내기도 허덕거리는데 여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우리 구가 임차료 내주고 리모델링 해준 토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시관 운영자는 그 의도가 어떻건 상관없이 주위 카페들보다 무조건 유리한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된 조건인데요. 주위 카페들에 대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을 공공이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한꺼번에 답변 주시면 두 되겠습니다.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을 왜 안 하고 한 거하고 1층 카페에 피해를 주는 뭐 이거 두 가지 아닌가요? 하나는 의회와 정책적 공감대 없이 네네. 선지출. 아니 근데 그 12월에 갑작스레 예비비 하게 된 거는 그 공간을 그 주인이 다른 데로 이제 팔겠다고 이제 자꾸 그래서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 예, 저희가 급하게 1월 달. 12월에 일단 계약금을 걸었고요. 1월 달에 한 거는 결국 추경 때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 생각해 보시면 추경 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이 그 서울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보통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 예산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쯤 되면은 서울시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대충 내려오는데 거의 뭐 저희가 알기로는 재량껏 쓸 수 있는 그 추경 예산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6월에 커피 축제는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커피 축제 전에 한 층이라도 좀 개관을 해보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급하게 추경을 거치자. 추경 재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6월 커피 축제 때 빨리 좀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급해서 일단 그렇게 좀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층 카페 그러니까 매출에 지장이 있지 않냐. 근데 1층과 주위에. 예, 네. 최나 의원님, 오승훈 근데 총장님 이제 의원님, 시간이 1분 제가 남았습니다. 커피 축제나 이런 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거점 공간에 사람들이 더 모객이 되고 많이 오면 저는 주변 상권까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런 축제를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주변에 그때 커피 축제 할 때 우리 무슨 커피 무슨 편의점하고 무슨 어디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오히려 낙수 효과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가게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그 가게 또 많이 오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시간 길게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본의원은 법대로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계상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권한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만 이 경우는 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아무리 급해도 의회 동의를 거쳐야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임차료,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이 비용에 대한 예, 최 의원님, 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예. 의회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합성을 검토한 적 없는 사업에 이렇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 놓이도록 공공이 수억 원의 비용을 투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